네, 안녕하십니까. 박윤종 형사입니다. 오늘은 전번주에 이어서 제6강입니다. 6강에서의 제목은 단독창업이 원칙이 돼, 우선이 돼, 불가능하면 놀고 있는 제3자를 초청해서 제2인자로서 동업을 할 수 있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창업을 결심했는데 그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영업 여건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려서 내가 만약에 60이 됐다.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이미 끝난 것이죠.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값없이 이른 나이에 또 어느 정도 여건이 완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달리면서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다. 그런 얘기죠. 완벽히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사실 세월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.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죠.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면 일단 누군지 끌어들이는데 혼자 불가능하면 제3자 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 알아보고 그 사람들의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아는 분한테서 일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. 어쨌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듯이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동업을 해야 되고 동업을 피할 수 없으면 그 동업을 즐기면 됩니다. 즐기는 방법은 솔선수범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고 느껴서 내가 희생하면 됩니다. 내가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의사 결정의 순서에 있어서는 적어도 동업을 제안한 내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 들어온 분이 차선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야 되고 또 지분 비율이나 주식회사 지분 비율 결정할 때도 어떤 자금이 중요하면 51대 49 정도로 해야 되지 50대 50으로 하면 영원히 싸우다가 진짜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. 이와 같이 동업을 할 때는 아주 영리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우리가 묘토 3굴이라고 있어요. 아주 영리한 토끼는 늑대의 침략에 대비해서 늑대가 잡으러 오면 이쪽 굴로 도망가서 저쪽 굴로 나가죠. 그래서 3개나 4개의 굴을 파가지고 이 미로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늑대가 헤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잡히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업을 할 때는 아주 상세한 계약서를 써야 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. 영어로는 플랜 A, 플랜 B, 아니면 심지어 플랜 C까지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, 좀 공존할 수 있고, 또 해체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. 이런 동업에서의 아주 전형적인 예가 그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한때 몇 년 또 운영하다 쫓겨났었죠. 그러다가 다시 애플이 위기에 빠지자 다시 초청돼서 이제 애플을 완전히 궤도에 올려놨습니다. 이와 같이 미국은 이 많은 사람이 동업적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들어 할지라도 이 사회 결의에서 언제나 쫓겨날 수도 있고 다시 초청와서 재영광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대한항공이나 금호아시아나항공 사태와 같이 창업 오너들은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웬만한 사람들이 마스크까지 쓰고 나가라 물러나라 이렇게 말해도 끄떡없이 버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.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한국은 동업 나라가 아니고 다남의 나라니까 그럴 겁니다. 자, 그래도 동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동업에 대한 장단점 제가 이렇게 여기다 놔야겠습니다. 이것은 우리 안세재경채널 제가 2017년 봄에 나간 주간지에다가 실었던 내용인데요. 자, 동업을 하면은 먼저 나의 부족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. 또 동업에 들어온 상대방도 이쪽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동업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깊이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습득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할 수 있고 헤어질 때도 깨끗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연구하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얘기고 이 사회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? 이와 같이 동업적 개념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. 단점이라는 것은 서로의 장점이 나중에 의견 충돌로 단점이 될 수가 있다. 또 생각 차이, 생활 습관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역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. 그럼 이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해서 동업을 하되 의사결정 체계는 분명히 해라.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51대 49%의 어떤 결정으로 항상 하거나 아니면 나의 우선순위가 있다. 내가 워낙에 잘못하면 제3자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네가 결정해라. 뭐 이런 식으로까지 타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동업에 따른 여러 가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제 성립요건에서는 동업자들은 이런 기술과 역할이 분산이 되어지만 단독은 모든 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급여도 동업자들은 모든 동업자의 소득이 비용이 아니고 총 소득을 해서 나중에 안 분하는데
단독 사업자들은 그냥 그 직원들, 동업적으로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독 사업자의 경우는 그 사람들을 직원으로 봐서 근로소득을 주고 연마정산을 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다.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이제 회계도 이 동업자는 총괄 손익을 계산해서 그 지분 비율대로 안 분하지만 단업자들은 그냥 하나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나오면 되는 것이다. 그런 얘기고. 절세도 이 이익이 많이 날 경우는 동업이 훨씬 낫죠. 소득을 다 갈라가지고 동업자대로 다단계 누진서부터 쭉 올라가니까. 그러나 이제 단업사업자들은 그 총소득이 하나의 소득으로 단일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대적 세금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절대 이익이 많아가지고 세금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이 동업과 단업의 차이가 한 번 더 제가 강의한 것은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. 여러분들 동업할 땐 확실하게 묘토 삼국어를 배워서 토끼의 지혜를 배워서 플랜 A, 플랜 B, 플랜 C까지 짜놓으면은 절대로 서로 원망하지 않고 양보하면서도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단업으로 하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게 마련입니다. 혼자의 힘이니까. 그러나 동업이 되면 더 사이즈가 크게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조심스러움만 잘 준비하면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. 고맙습니다. 황현재입니다.